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테마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월간 우리 동네에서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건강 상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동효 한의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서동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동통 질환을 앓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또 척추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척추. 네, 그 중에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목 어깨 통증이나 거북목을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북목이 이제 우리가 단순히 몸의 포지션에서 전진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만성 두통이나 불면, 그다음에 경추성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북목은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노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노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화의 원인도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시간 일정한 자세에 노출됐다고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사무직들. 사무직들 같은 경우는 사무직분들 컴퓨터 되게 많이 하시면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 분들이나 그림처럼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저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학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생들. 아니면 고시생들 음.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운동. 그런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스마트폰에 워낙 우리가 길들여져 있잖아요. 네. 장시간 핸드폰을 하는 습관들도 거북목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저도 목이 최근에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수그리는 건 되는데 뒤로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파서 좀 운동을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고치려고.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목 디스크나 뭐 목 거북목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두 분 사실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거북목이라는 것 자체가 목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네. 뒤가 짧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기가 좋은 상황이 되고 뒤로 하면 통증이 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까지라고 거북목 전조 증상이라죠? 근데 그렇게 보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거북목도 잘못된 운동할 때 그 자세나 뭐 습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원인이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근육에 대한 성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전문 용어 나오나요? 네. 사람 몸에는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짧아지는 수축 성향의 근육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풀어지는 약해지는 이완성의 근육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짧아지는 성향의 근육이에요. 네. 그다음에 등 쪽에 있는 근육은 풀어지는 성향의 근육인데 가슴 근육이 짧아지면서 잡아당기게 되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서 오.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게 거북목이네요. 네. 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남자분들이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다니면서 균등하게 운동하신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매일매일 하기 어렵죠. 그러면 하러 가셨다가 아파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이 가슴 운동을 보통 먼저 많이 하시거든요. 아, 가슴 중요하죠. 네. 가슴과 어깨 운동만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슴이랑 네. 어깨만 막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자세가 안 좋아서 운동을 하러 찾아갔는데 가슴하고 쉬고 또 가슴하고 쉬고 그게 더 안 또- 좋을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래도 가슴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거북목이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자세가 안 그래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스장 가서 어떤 분들 보시면 몸은 되게 좋아요. 운동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많이 오, 뵌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익숙합니다. 약간 몸은 굉장히 크세요. 목이 약간 짧은 네, 굉장히 분들이라고 생각을 짧아지-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 자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운동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근데 거북목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까지 전이가 되고 안 좋아지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단순하게 목이 전진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성인의 두개골 무게는 남자는 보통 9kg로 보고요. 여자는 6kg 정도로 보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사람이 앞을 보고 있을 때 목은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하게 C자를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네. 앞쪽으로 이렇게 C가 돼야 된다는 네네, 거죠? 앞으로 볼록하는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9kg, 6kg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상적인 자세라면 물리학적으로 그 체중이 전부 다 분산이 돼서 어깨가 받치는 힘은 0kg예요. 신기하네요. 자세가 좋았을 때. 네. 예. 근데 이제 이상적인 상태에서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된다면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깨가 받는 무게는 곱하기 2, 곱하기 4kg의 하중을 받게 돼요. 그럼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2, 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9kg에 곱하기 4 최고. 네, 완전 군장하고 계속 어이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어깨에 계속 하중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되니까 승모근이 단축을 하게 되겠죠. 여기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을 봤을 때 그 목이 이제 거북목이 전진을 하게 되면 머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단축을 해서 고개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옆으로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단축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쪽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 두통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꼭 이게 100% 원인이 아닌데 불면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불면증이요? 네, 자세가 불면증과도 연관이 있나 보군요.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불면증의 원인이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을 목을 치료했을 때 개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뭔가 목이 좀 아프거나 하면 디스크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디스크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덜컥 들거든요. 네, 일단은 아까 그 거북목이 진행이 되면 아래로 받는 하중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경추간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충분히 디스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목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거북목까지 진행되신 분들은 거의 다 디스크를 앓고 계실 거예요. 근데 디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수술 이렇게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디스크도 충분히 비수술 요법이랑 운동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단 이게 그 목 디스크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요. 상지가 손이 마비가 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수술 치료든 빠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악화됐을 때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그거는. 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수술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말이 좀 반갑기는 한데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계세요 환자분들에게?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통증이 심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통증은 없지만 내 자세가 좀 삐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뭐 분들. 틀어졌다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통증이 정말 심해서 오신 분은 사실 자세에 관심이 없으세요. 일단은 통증이 빨리 완화가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럴 그렇죠. 경우는 이제 유발하는 근육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 부항 치료를 해서 이제 통증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의 치료가 들어가고요. 네. 물론 이제 이때도 뭐 이제 추나요법이라는 치료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제 자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치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당 근육을 제가 손으로 풀고 저희가 한의사들이 이제 뭐 교정을 하는 치료가 같이 동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막 두두둑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무조건 들어가진 않는데요. 이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운동 치료까지 같이 좀 티칭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운동 치료까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목은 잘못된 자세랄지 운동 습관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온다고 하니까 생활 패턴을 좀 올바르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일단은 가장 많이 앓고 계시는 군이 사무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자세들이 모니터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여기 놔두니까 네, 책상에. 모니터가 낮다 보니까 보통 자세가 옆으로 보여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화면을 따라서 몸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 티칭을 하기를 모니터 화면을 일단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컴퓨터 밑에 책 한 두세 개 정도를 그래서 받쳐놓으면 높여놓으신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앞을 보게 되는 게 자세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 올려다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화면을 일단 높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깨가 말림으로써 해서 목이 전진하기 좋은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가슴을? 네, 네. 가슴을 네. 쭉 펴시고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뒤에서 뭔가 잡는 느낌에서 목이 전진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근데 힘을 풀어보시고요. 허리를 딱 반듯하게 세워보세요. 허리를. 네. 네. 이렇게 해도 가슴이 펴진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아, 나오거든요. 가슴을 펴는 게 아니라 허리를 피는데 허리만 폈는데도 가슴이 같이 네, 펴지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다가 우리가 열중 샤워하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쿠션을 하나 받쳐주시고 쿠션을. 기대신다면 뇌가 힘을 들이지 않고 가슴을 쭉 내미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등에 뭐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이게 나 두나 많았던데요. 그 그래서 앞에서 이제 걸쳐 앉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걸터 앉지 말고 의자를
요즘에 리클라인 많이 되잖아요. 네. 넘기지 말고 고정시킨 다음에 뒤로 딱 끌어서 앉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 엉덩이를 안쪽으로 붙여서. 네. 그러니까 업무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계속 이렇게 계시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50분 일하신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음. 또 다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쉬실 때는 걸터 앉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업무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드리는 게 생활하는 시간에 비해서 치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치료 시간으로 내 몸을 교정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대 최대한 더 악화되지 않게 그때 예방할 수 있는.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군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잠잘 때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잠잘 때 많은 분들이 그 베개에 따라서 내 자세가 좀 달라지나? 맞아요. 아니면 교정 베개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베개는 그 내가 누워서 자든 옆으로 자든 이 목의 높이를 유지시켜주는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찾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는지 자기 자는 자세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베개가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반드시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주무신 분들은 낮은 베개가 당연히 좋아요. 정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네네네. 네. 높은 베개를 뺀다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목이 거북목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옆으로 주무신다고 가볼게요. 옆으로 주무실 때 예, 옆을 보고 네. 돌아서 주무신다고 했을 때 베개가 낮으면 어깨를 베고 자는 꼴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목도 조금 망가지고 어깨도 망가질 수 있어요. 높아야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깨 높이를 맞춰주는 베개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본인이 자고 일어났을 때 누워 있는지, 뭐 옆으로 누워 있는지, 엎드려 있단 말은 옆으로 주무신단 말이에요. 돌아간 거거든요. 네. 아.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자기에 맞는 베개를 써보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이런 베개를 쓰니까 좀 편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자세를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돌아가신다면 뭐 바디필로 같은 거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혹시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목이 일상생활에서 네. 잘 펴질 수 있는지. 유용하게 쓸 수 일단은 있는. 그 거북목을 이제 유발시키는 근육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흉쇄요절근이랑 승모근이랑 가슴 근육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네. 흉쇄요절근은 제가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부착점이 쇄골이랑 네. 이제 귀 뒤에 볼록 튀어나온 위양돌기라는 뼈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붙는 근육이 아까 그림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손으로 여기를 좀 문질러 주시는 거. 귀 밑을. 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조금 좀 세게 누르면 아파요. 네. 오, 그다음에 네, 네. 쇄골부 여기 좀 더 아파요. 이런 쇄골. 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여기를 풀어주시는 것도 살짝 시원해요. 네. 잠깐만 해도 이거 마사지법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대흉근이랑 승모근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운동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알려주세요. 없으니까 빨리 네. 좀 알려주시면 팔을 옆으로 벌리시고요. 네. 이제 거북목은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로 돌리시는 거예요. 팔을 뒤로. 아, 저 이거 해봤어요. 이게 네. 뒤에 결리는 느낌이 나면은 네네네. 좀 풀리는 느낌이 그리고 나더라고요. 낮은 자세에서 돌리면 안 되시고요. 팔을 위로 높이. 네, 90도 위로 이렇게 돌리시는 오, 게 시원한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개해드린 이런 자세를 좀 많이 취해보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요 한의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